자, 이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1시간 반. 맞죠? 5시 반에 맞춰 드려야지. 그래도 맞죠? 6시에 약속돼 있죠? 네, 약속돼 있죠? 다 읽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교환 및 판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인점 10번, 16페이지입니다. 환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환매 일단 펴보세요. 86페이지. 환매가 뭔데요? 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넘기면서 내가 도로 사오기로 약정하는 거죠. 환매 특약하는 겁니다. 자, 환매입니다. 자, 그러면 판소노트에 86페이지. 자,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하지. 그 환매 특약은 주등기로 합니까? 부기등기로 합니까? 부기등기.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잖아. 그래서 이제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데 이자와 과실은 만 것을 본다. 상계한 것을 본다.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알겠죠? 시험 질문 나옵니다. 좀 이따가 문제.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입니다. 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기간 단축은 할 수 있어도 연장은 안 됩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를 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갑시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환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맞나요? 틀렸나요? 1번.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지. 1번 틀렸지?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죠.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뭐 해야 됩니까? 핵심 단어가 동시에 돼. 3번은 최장기간 몇 년이라 해서 아까 5년이잖아. 7년을 약정해도 5년으로 단축됩니다. 자, 4번의 포인트는요. 나대지 나오면 맨 끝에 가서 법정지상권 인정돼 안 돼? 안 돼. 법정지상권의 개념 자체가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건물이 먼저 존재해야 돼.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다가 매매 등의 원인으로 달라졌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되는 겁니다. 경매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고 매매 등의 원인으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야.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야? 건물이 존재해야 돼. 건물이 없는 나대지 나오면 무조건 끝에 가서 법정지상권 승인해 안 해? 안 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승인하지 않는답니다. 나대지 나오면. 자, 4번 맞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도 포함이 되죠.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이 약간 몇 번이야? 1번.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가 되죠.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매매 등기, 환매 특약 등기가 경유된 이후에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환매 특약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행 절차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1번 맞아요? 2번 연장 못한다지. 환매 기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단축은 되죠? 연장은 안 되죠? 위에 적어놔. 단축은 돼. 연장은 안 돼. 2번 맞고.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고도 뭐 때문에 들었어요? 등기해야지, 등기. 맞죠? 권리 주장할 수 있다지. 맞죠? 자, 그래서 감유 집행자가 제3자입니까? 등기를 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입니다. 위에 문제에서 부동산 매매라 했잖아. 부동산 환매라 했지. 환매 기간 최장이 몇 년? 5년입니다. 맞네. 약정 기간 없으면 기간은 5년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5번에 또 나왔어. 동시에 해야 되지. 환매 특약은 매매 특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야. 환매 특약 등기를 해야 감유 집행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X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X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그래서 한매권이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3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한매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이 을에게 한매했는데 한매 얼마입니까? 3억이죠, 3억. 매매 비용이 얼마야? 3억.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한매하기로 했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맞지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갑은 한매 기간 내 그가 수령한 3억 원과 그에 부담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한매할 수 있다. 한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죠.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요. 또 나왔다. 기간 몇 년? 5년. 맞죠? 자, 그다음에 3번에 한매 특약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3번도 맞네. 4번은 갑의 한매 등기 후에 병이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의 한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한매권 행사하면 이거 부동산 넘겨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한매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넘겨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매권 행사하면 줘야 되죠. 그 얘기는 거야. 거절할 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 아까 했던 겁니다. 답이 몇 번이야? 4번입니다. 자, 5번. 만일 갑의 한매 등기 후에 정의 X토지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갑이 적법하게 한매권 행사하면 X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정인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죠?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가 또 뭡니까? 교환이죠, 교환.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과 토지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교환 계약입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자, 갑은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바꾸기로 했어. 맞습니까?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의 보증을 받기로 했네. 자, 얼마 플러스 1억. 이게 무슨 금이야? 보충금이야, 보충금입니다.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자, 일단 틀린 것은 1번 매매, 교환, 임대차. 교환은 낙성, 상무, 유상, 불려치 계약이다. 1번 맞아? 불려치 계약이다. 맞고. 2번 답이죠, 바로. 유상 계약이잖아, 교환 계약도. 유상 계약이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공짜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짜로 받았을 때는 무상일 때는 담보 책임 못 묻죠? 여러분이 부모님들부터 아파트를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 빈물 샌다! 뭐만 말합니까? 네가 고쳐라! 진짜 확 끌어보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공짜로 받으면, 무상으로 받으면 담보 책임 못 물어. 근데 여러분이 돈 주고 사면 어떻게 돼? 고쳐주세요. 못 고쳐주겠는데? 법에 되어 있다. 고쳐라 누가? 그럼 또 중개사를 통해서 샀으면 어떻게 돼? 중개사한테 압박 계속 하면은 중개사가 고쳐줘야 됩니다.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자격증 따면 나중에 중개사가 그런 일 해. 아파트 매매했다가 뭐 그런 빗물 새고 누수 생기고 그러면은 고쳐달라고 누가 합니까? 매수인이 얘기하잖아. 여러분도 얘기하거든. 그러면 다시 전화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해야 돼. 근데 한 2년 지나보고 난 다음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거 아시면서 왜 그래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러면서 전화 끌어버려야지. 매수인 보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안날로부터 6월. 1년이란 말 하지 말고 어쨌든 안날로부터 6월 해야 돼. 에? 알겠지? 그거 뭐 대강 1년이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1년 안 되는 데를 보면 문제 생기잖아. 알겠지?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된다. 자, 그럼 답이 몇 번이요? 답은 간단했죠? 자,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진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1억은 미지급해서 보충금 1억 안 줬지? 잔금 안 준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면 뭡니까? 채무 불이행이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의리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이 해제 사유가 됩니다. 무슨 불이행이니까? 채무 불이행이니까. 자, 3번 맞고 4번.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진됐다. 누가 박살냈어? 을. 그럼 을의 보충금 지급이면은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박살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부담 무슨 계약일 때? 쌍무계약일 때 적용되잖아.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적용돼 안 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 보충금의 지급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은은 건물의 인도를 받는 날부터 지급하지 않는 보충금에 뭘 지급해야 됩니까? 이자 지급해야 되지.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 Y 토지에 대한 갑 소유 X 토지와 X 토지와 을 소유 Y 주택이 교환하기로 했다 이 말이야. 교환에 따라서 각각 소유 끊기를 마친 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의 소호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자. 교환 계약인데 보호받는 제3자에 대해서 자, 해제권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라고 했네. 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해제 전자의 동그라미. 해제 전에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받은 사람. 자, 넘기고 잠깐 보세요. Y 건물이고 요걸 X 토지를 받아서 넘겼네. 이렇게. 정이 돼. 해제 전으로부터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기를 경유한 자. 이 사람은 제3자 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되는 제3자 됩니까? 되지? 자, 해제 전이잖아. 해제 전부터 이 부동산 돼 있는 것부터 받았잖아. 그리고 무슨 일이 이전 등기됐잖아. 등기가 되면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보호되는 3자가 된다 안 된다? 기억. 되고 니은번.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의해서 소유권 이등기 총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됩니까? 가등기한 사람 되네. 등기. 맞죠? 가능성 됩니다. 3번. 계약 해제 전에 갑으로부터 전입니다.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차 보고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돼요? 됩니다. 자, D급번. 자, D급번에서 계약 해제 전에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Y주택. 임차했다. 임차한 사람. Y주택을 임차한 사람 또 보험 가진 제3자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리얼번은 토지를 받았는데 건물을 뭡니까? 건물 받았잖아? 맞지? 자, 그러면 토지를 받고 건물을 받았어. 여기 지금 건물을 받았어. 그럼 제3자가 토지가 돼야 제3자 되지? 아까 봤던 거잖아. 그러면 리얼번은 맞아 틀려? X지? 자, 보호되는 제3자가 되지 않는 사람 고르라 했잖아. 몇 번이야? 3번. 리얼번만. 맞아? 자, 그래서 다시 이 기업번부터 이전 등기 받았지? 두 번째 뭔데? 가등기했지? 주택임대차에 대항해 갖췄지? 보호되는 제3자다. 아까 했지? 자,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자, 우리 해제할 때 자, 해제의 1번 문제였잖아. 9페이지에 1번.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해제돼서 보호되는 제3자 되려면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 그래서 1번에 뭡니까? 채권 양수하는 것부터 채권으로부터 가압류는 안 된다 그랬지. 그런데 니은번에는 부동산을 가압류했잖아. 된다 그랬지. 맞아요? 그 다음에 D급번에서는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지.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해당되지 않는 자. 기억하고 D급이잖아. 맞죠? 복습 금방 했던 거 다시 해주는데? 예,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 갑은 자신의 X 건물 1억 원 상당을 은행 Y 토지와 은행 Y 토지. 토지 바꿔봤어. 토지와 X 건물 1억이야.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 누가 지급하기로 했어? 주어가. 얻는 이가 갑이잖아. 갑이 얼마 주기로 했어? 플러스 8천만 원. 요거 2억짜리인데 8천만 원 주고 끝내기로 했네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불요식!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이다. 불요식. 서면 작성을 필요하지 않는다. 맞죠? 불요식이라는 얘기. 아까 했던 거네. 1번 맞습니다. 2번 보충금 미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지. 바로 답이 2번이네. 앞에 나왔었지? 자, 보충금 안 주면은 채무불이행이야. 계약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2번 X. 3번 계약 체결 후에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보기로 했다. 자, 지진 나왔어. 태풍, 지진, 쓰나미 나오면 뭐라고? 위험부담. 쌍무 계약이니까 위험부담 적용되죠? 자, 인도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맞고. 4번 저당권 행사 나왔어. 저당권 행사 담보 책임 묻는 거야.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 해지되면 무슨 회복 의무가? 동시이행이다. 무슨 의무가? 원상회복이 동시행이다. 맞죠? 계약 해제, 원상회복, 무슨 이행? 동시이행 했잖아. 다음 몇 번이야? 보충금을 안 주면은 채무불이행이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답이 2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렵게 낸 게 또 7번 문제 또 갑시다. 7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의 Y 투자소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가 발생하는 보충금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원 채권을 이행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네요. 옳은 것은 돼 있네. 자, 1번 맞아 틀려? 한번 물어볼게.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계약이지. 위험부담이 적용돼 안 돼? 된다지.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가? 적용된다지. 무슨 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맞네. 자, 그래서 보충금 대신에 저당권이 은행 빌린 돈, 자기가 인수하기로 했네. 채무인수. 위에 문제 있었지? 그러니까 그 부동산 받게 되면은 의무를 다 한 거잖아. 2번 갑의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를 다한 거 맞죠? 채무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맞다 이 말이야. 2번 정답이고 3번 어떻습니까? 목적물의 하자도 담보책임 물을 수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했잖아 아까.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자, 있다고 보셔야 되고 4번은요. 저당권 실행할 염려가 있다. 그래 담보책임을 변제하더라도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해지할 수 있답니다. 저당권 실행.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 높게 고지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충할 수 있다 없다? 기망이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충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했죠? 우리가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했다, 침묵했다, 기망행위다 아니다. 이거 수요일날 했어요. 수요일날.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했다. 교환계약은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를 묵비하거나 침묵해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기억나요? 했잖아. 중요하다 했잖아 그거. 자, 그래서 답이 7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옳은 거 2번이죠. 갑의 보충금을 제외한 X금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이행을 다한 것이다. 왜? 위에 문제에
피담보채물 이행을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좀 어렵게 냈습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자, 답이 2번이고. 자, 이제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8번. 부동산 교환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네. 아하, 이 기업번.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문이 나왔으니까 단독 문제 안 된 거야. 알죠? 네, 그래서 유상, 상무 맞네. 기업번 맞아. 자, 기업번 맞다고 표시하자. 맞다. 니은번은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이 준용된다고 법에 돼 있어. 그럼 니은번도 맞지? 맞고. 디귿번은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잖아. 목적물에 대한 책임진다. 아까 위에 문제 봤던 거네. 맞고. 그 다음에 리얼번은 위에 봤던 거야 안 봤던 거야? 교환계약에서 시가묵비. 저거 4번 나왔다 했잖아. 시가묵비. 맞죠? 교환계약에서 시가묵비 하도록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불법적 가습이 아닙니다. 정답 몇 번이요? 3번 기억 니은 디귿.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임대차. 예? 아직 한지 얼마 안 됐어. 아실 거야. 자, 자 임대차 갑니다. 자 87페이지. 80페이지. 어깨 좀 펴고 거기 좀 펴고. 그래서 이제 딱 1시간만 더 하면은 집에 갑니다. 1시간만 더 하면 돼요. 근데 중간에 좀 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쉴 거니까.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동영상 보는 것보다 효과는 확실히 나을 겁니다. 네? 동영상 보면은 이게 뭐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빨리 돌려보잖아 또. 잘 아는 것도 없으면서 엄청 빨리 돌려보거든. 맞죠? 그게 뭐 엄청 빨리 날아가. 맞죠? 휘 나갑니다. 자, 그래서 수업 들으면 액션도 있고 이게 막 땡깡도 지르고 막 뭐 그래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기억이 오래 가요. 응? 알죠? 자, 갑시다 이제 임대차. 임대차는 618조. 618조의 임대인은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입니다. 또 할게.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상모, 유상, 분류시킵니다. 출제위원들은 무조건 그게 미리 머릿속에 딱 돼 있어. 알죠? 그 작년에 뭐 교환계약 내면서 그것도 집에 엎었잖아, 바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임대차는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웠죠? 네, 됐습니다. 자, 618조 내용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87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책에 정리할게요. 판소노트에 정리할게요. 자, 기간에 정함이 있을 때는 최단 기간도 제한 없고 최장 기간도 제한이 있다 보다 이제 없어요. 자, 밑에 가서 이제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밑에 적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도 계속 목적물을 사용하고 임대는 나가라는 얘기 안 한다. 무슨 갱신이야? 법정 갱신, 묵시 갱신입니다. 내용은 전에 있는 임대차와 뭐가 됩니까?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돼서 아까 토지 임대차인 경우는 임대는 해지 통고 후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동사는 5일. 6.15 공동선언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비용이 상한 청구,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와 유입비 상한 청구가 있는데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에요. 자, 여기서 별표 해놔야 되는데 대부분의 임대차는 강행 규정인데 여기 비용 상한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야.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임대차 계약서 적을 때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특약 적어 안 적어? 적습니다. 배제 특약. 알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몇 기 차이면 참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2기. 자, 밑에다 적어놔야 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몇 기다? 어떻게 알았어? 상가 임대차 쌍기. 맞죠? 상가 임대차는 쌍기. 이 주택 임대차는 몇 기? 2기. 이거 주택 임대차 1기 주자 적어라 했지? 2기. 주택은 2기, 상가 임대차는 3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 상가 임대차는 쌍기. 알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발음 똑바로 하라고 쌍가 임대차는
우리는 쉽게 외우기 쉽게 성과 임대차 성기. 알겠지? 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냥. 알죠? 성과 임대차 성기.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몇 기야? 2기. 알겠지? 이때 주자 이러죠. 알겠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넘기시면 돼요. 토지임대차는 몇 기? 2기. 상담한 3기. 됐어요? 됐어. 자, 넘기시면 이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자, 임대는 기억할 필요 없고 임차인만 아시면 되죠. 자, 임차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기간 내 사용 수익 할 수 있지. 맞죠?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두 번째. 자,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 유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임의 규정이지. 자, 그리고 토지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는데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앞에 빼가지고 5가지 적어놨지요. 적어놔야 돼. 처음 이제 언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옆에서 한 빌려서 좀 적어놔야 돼.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지. 형성권이고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입니다.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차임을 연체하면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일시상 임대차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일시상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고 적법하게 전대됐을 때 됩니까 안 됩니까? 적법하게 전차인 전대됐을 때 전차인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요 5가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핵심이다. 핵심. 자, 내용 공통점이다. 자, 지상물은 경제적 가치가 따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적 가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현존만 하면 되죠. 현존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물이 중요하죠. 자, 부속물은 한번 물어볼게요. 독립한 물건입니까? 구성부분입니까? 어떤 거야? 독립한 물건. 구성부분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부속물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지상물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또 있는데 걸쳐서 지어졌을 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의 토지를 걸쳐서 지어졌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디를부터 보느냐? 자, 19페이지에 그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지상물 매수권, 부속물 매수권 했었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일부러 사용 못하면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의무는 뭔데요? 가장 큰 의무가 차임 지급 의무.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목조물을 반환해야 되고. 임대인이 고치를 들어오면 인용형 의무가 있습니다. 참아야 되지.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선간 주의무가 있어야 된다. 왜? 빌렸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어디 가서 자, 19페이지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토지를 임차하여. 자, 갑이 이제 을의 토지를 임차했네. 갑을 바꿔놨지. 을의 토지를 임차하여 갑이 건물을 지었다 이거겠지. 맞습니까? 그 위에 Y의 건물을 신축했네. 이 건물은 누구 거야? 임차인 거잖아.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 이렇게 됐어요. 자, 틀린 것은 갑니다. 자,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인정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1번 맞아? 맞아. 2번. 차임 연체를 이뤄줄 것이고, 차임 연체 계약 해지했지?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여기 나온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래야지. 자, 그러면 2번도 맞아? 3번.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자, 을은 해지 통과하면 저 팀이 갑은 매수 청구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을이 누구야? 임대인.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면은, 자, 얘는 이 건물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매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럼 3번도 맞아? 맞습니다. 해지 통고, 임대인 해지 통과하면은 임차인은 매수할 수 있습니다. 4번. 대항력 갖춘 갑이 임차권의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행사할 수가 있다. 뭘 갖췄으니까? 앞에 조건, 핵심 단어,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대항력 갖췄다는 얘기는 등기를 했다든지, 건물을 등기했다든지, 토지 임대차례가 토지 등기를 했다든지, 임대차권 등기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이야. 그 병이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포인트가 뭔데?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다, 이 말이야. 됐어? 그래 됩니다. 그러면 4번도 맞아, 틀려? 맞지?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이 Y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하면 을은 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자, 경제적 가치,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같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지. 에? 그래서 건물의 저당권 설정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 뭐 해봤자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돼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알겠어요? 됐어.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들었다? 5번이 들었습니다. 5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문제 갑니다.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위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임차인이 누구야? 갑. 임대인은 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놨어. 일단 갑을 바꾼다는 얘기는 어렵게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옳은 거. 1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잖아.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1번. X.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수, 자, 우리가 무허가 건물 아까 했잖아. 미등기, 우리 그 옆에 보면 25회 때 1번 질문이잖아.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차한 토지와 제3자 토지를 걸쳐서 건물 지었어. 그럼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남의 토지 있는 거 매수 청구 못하죠? 남의 게 되는데. 맞죠? 그럽니다. 자, 그래서 3번 또 3번 틀렸고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갑은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서 포인트 무슨 불이행? 그렇지. 앞에 나왔어, 안 나왔어? 채무 불이행이 되면 청구를 못한다. 이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뿐만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지상물 지금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다 풀고 있는 거야. 바로 이제 부속물로 들어가는데 부속물에도 차임을 연체하거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됐어? 네, 됐어. 조금만 견뎌. 됐지? 자, 갑시다. 아유, 힘드는 모습 보니까 내가 힘들다. 마음이 안타깝다. 힘 좀 내자. 인상 좀 펴고. 알죠? 근데 이 지식을 배워가면서 즐겁지 아니합니까? 아, 풀리니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저만 드네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다시 밑으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4번 지문 맞죠?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이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이야. 자, 없다. 맞지? 그래서 답이 4번이고 5번. 갑은 매수 청구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매수 청구하기 전에는 토지 임대차 할 때는 매수 청구하기 전에 갱신 청구부터 하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지. 자, 할 수 없다 아니라 있다 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이제 작년 문제 나왔던 거야. 작년.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얻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X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예하게 승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만일에 사용 수익 못하게 하면 책임을 져야 돼. 담보 책임. 유상계약이니까. 자, 유예하게 승인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맞지? 자, 2번. 각각 을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을이 갑에 대한 임차권 임대차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등기해두고 같이 협력하자.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죠.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안 받아주면 못하는 거지만. 3번.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에 등기해도 자, 포인트 나왔어. 622조야. 등기하면 뭘 등기하면?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있다. 622조에 보면은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622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을의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자, 뭐 했다? 현존. 그럼 을은 임대차 계약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다. 현존하면 갱신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몇 기차 면체하면은 2기차 면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 임대차도 아니고 토지 임대차지? 맞아요? 토지 임대차는 몇 기차임? 2기. 주택 임대차도 2기. 쌍가 임대차만 쌍기. 쌍가 임대차만 쌍기.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3번입니다. 임차권 지상물에 등기를 하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4번 문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시 사용 임대차 줄 그어놓고 뭡니까? 모텔, 호텔, 여관 이게 일시 사용 임대차야. 자, 그거는 비용 상한 청구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다 인정돼 안 돼? 안 됩니다. 뭐만 인정된다? 자, 뭐만? 비용 상한 청구만 인정됩니다. 답이 1번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 권리. 우리 판소노트의 88페이지의 권리 보는 겁니다. 자, 1번 맞나요? 자, 필요비는 뭡니까? 이게 종료시 가입증가 현존. 가입증가가 현존한 경우는 필요비야, 유입비야? 유입비. 그렇지. 필요비를 지우고 유입비로 고쳐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 OX, X. 임차물에 유입비를 지출한 이렇게 고쳐야 돼.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에 나왔다면은 무슨 비를 얘기한다? 유입비다. 자, 그래서 1번 X. 2번 어떻습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때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해야 되지. 종료 전에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2번 X. 2번 X. 뭐가 잘못됐다? 종료 전에도가 틀렸습니다. 종료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봤던 거지. 건물설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 등기를 하면, 건물에 등기를 하면 제3자의 그 효력이 가진다. 622조 내용입니다. 3번 정답. 4번은 토지 임대차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해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뭐라 돼 있어? 갱신 청구 없이도가 X지.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자,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 1월이고 임대인은 6월이죠. 네, 그래서 묵시갱이고 토지 임대차인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임차인의 해지 통고 후 1월, 임대인은 6월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옳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와 유입비 상환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유입비 상환은 반드시 뭐한 후에? 종료한 후에 해야 됩니다. 1번 바로 정답이야. 맞죠? 유입비 상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해야 이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현재 올라갔다는 거 알 수가 있어. 알겠죠? 뭐 해야 할 수 있어? 종료한 후에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1번 정답. 2번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속물은 여기 봐봐. 구성 부분이면 돼, 안 돼? 구성 부분이면 붙어보거든. 붙어보기 때문에 안 돼. 독립한 물건일 때만 된다고요. 그러면 2번 지분 맞아 틀려? 구성 부분 일체가 된 경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야 되지. 2번 X. 포인트가 뭔데?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다. 청구 대상이 돼 안 돼? X야. 그 다음에 3번. 무슨 규정이야? 부속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이지. 강행 규정. 부속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지상물 매수권이나 부속물 매수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야. 배제 특이하고 뭐예요? 안 된다. 무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리하더라도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4번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었시오? 유입비 상한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월? 6월. 유입비 할 때 유입비 6월이잖아. 네? 유입비 상한. 맞아요? 유입비 상환은 뭐라고? 6월입니다. 이제는 6월. 임대차가 종료하고 6월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5번에. 1번. 유입비 상한 청구는 임대차가 만회해야 한다고? 종료한 후에 해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제 부속물로 넘어왔습니다. 1번은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 매수권만 양도할 수는 없고 2번은 핵심 단어 얘기해봐. 구성 부분이면 인정돼 안 돼? 안 된다 이지. 맞죠? 자, 3번의 포인트 뭔데?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왜 틀렸어? 뭐가 잘못됐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이 있잖아. 증축한 부분. 그럼 이거 붙어보잖아. 그럼 누구 거야? 건물 소유자잖아. 이 유비 아니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임대 소유를 하기로 한 약정을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얘기가 있습니다. 유입비가 된다 하더라도, 자, 임의 규정이지. 그러면 임대인 소유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유입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 필요비와 유입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 비용 상한 청구권만. 자,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대부분이 임대차는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인데 임의 규정의 대표적인 얘가 한 개가 뭐라고? 비용 상한 청구권이야. 한 개 더 있어 또. 양도전대. 알겠죠? 양도전대 계약도 임의 규정이야.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뭐야? 강행 규정.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됩니다. 그러면 5번 한번 보세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에 임대 소유를 하기로 한 약정하면 누구 거야? 임대인 거고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알겠죠?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 유입비 상한 청구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7번 문제 갈게요. 30회 나왔던 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입니다. 틀린 것 1번. 1번. 어디에 잘못됐을까? 토지 안 되죠? 자, 우리가 건물일 때 부속물 매수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건물의 부속물 매수권 대표적인 게 뭔데? 자, 보세요. 상가 건물이 있는데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테라스를 만들었다고. 테라스 들어봤어? 안 가봤구나. 테라스. 모르겠으면 여기 저 뭡니까? 미니스탑 앞에 보면 테라스 비슷하게 해놨잖아. 그러면 그거 하면은 이제 뭡니까? 이거 같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갈 때쯤 여기 가다가 또 보고 가라고요, 근데. 자, 있죠.
저쪽에 저거 뭐니까 세번 저거 가대 오늘 밤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세번 바로 맞은편에 가고 이렇게 가대. 그 세 번 앞에도 뭐 이게 뭐 먹을 수 있도록 해놨잖아. 아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부속물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만들어가 집주인 만들어줘서 그럼 여러분이 그 돈을 주고 샀잖아. 그럼 나갈 때 다시 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부속물 매수권이야. 알겠어? 좀 가면서 좀 느끼면서 가. 그냥 앞으로 가지 말고 계속. 아니면 공부를 하고 가면서 가든지 보고 좀 가. 알겠지? 자,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 가지고. 뭐 때문에 틀렸어? 건물만 돼. 토지는 안 돼. 알죠? 자,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2번 갑시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 부속물인 경우가 있는다. 맞죠, 아까? 그래, 테라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야. 그 다음에 3번. 적법한 전차인에도 인정된다. 맞죠? 자, 적법한 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증권, 지상물 매수권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뭐이기 때문에,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죠.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 간판, 노래방 기기들, 이런 것들은 부속 매수권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답이 몇 번이야? 1번입니다. 1번. 뭐 때문에 틀렸시오? 토지 때문에 틀렸다. 자, 이제 넘기셨어. 8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약으로 유효한 것은 돼 있네. 유효한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바로 답이 1번이네. 자, 우리가 아까 2개 있다 했지. 임의규정. 에? 달리 정할 수 있는 거 2개 있다 했어. 뭐 있다 그랬어? 너 공부 바로 좀 안 자고 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네. 비용상한 청구권과 양도전대. 알겠지? 자, 2가지야, 2가지. 그게 임의규정이야. 달리 정할 수 있어. 알겠어? 나머지를 좀 넘어. 싹 다 강행규정하면 거의 다 맞아. 알겠지? 자,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은 유효입니다. 임의규정. 자, 그 다음에 2번에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차임 감액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 차임 감액 증약 청구 전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대차인데 건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지. 배제 약정은 무효.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왔지. 내용 읽어보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맞네. 강행 규정이죠. 배제 특약은 무효. 기간 약정이 없는 임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한다. 해지권, 임차인의 해지권도 강행규정. 맞지? 그러면 뭡니까? 무효죠? 그러면 머릿속에 임의규정인 거는 딱 2개. 비용상한 청구권하고 양도전대야. 알겠어? 바로 답이 1번이야. 오케이? 네, 됐어. 그 다음 밑에 가서 9번 문제.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 인정되는 거. 모두 인정되는 거. 유입비 상환 청구권? 유입비 상환 청구권 인정돼? 맞지. 건물이나 임차권에서 둘 다 인정되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맞지? 전세금 차임 증액 청구권 있지? 다 맞네. 맞죠? 이게 건물 전세와 건물 임차권의 공통점이야. 알겠어? 3가지 다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 등 차이면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차임에 대해서 나오네요. 임차의 차임. 다 돼가. 맞지? 다 돼가. 그냥 이거 쭉 해가 끝냅시다. 네. 한 10분만 하면 돼. 10분만. 오늘 그러면 더 빨리 마친 거지? 뭐라 하지 않겠지? 알겠죠? 집에 가서 목숨은 더 많이 하겠지? 시간 빨리 맞춰줬으니까. 자, 갑시다. 10번. 임대차의 차임에 대해서 특이하게 냈어요. 차임만 딱 빼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좀 창조하려고 해보니까 이거 찾아냈어. 네. 차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어떻습니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 가능하죠? 됩니다.
가맹 청구도 강의 규정입니다. 형성권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연대서 맞죠? 차임 지급임을 부담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차임 증액이 결정된 경우. 자, 차임 증액 청구권은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이지. 그러면 청구 시에 뭡니까? 발생하잖아. 결정 다음 날이 아니죠. 청구 시 이후로부터 지연 손해금은 발생이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결정일 다음이고 그 결정 다음 날이 아니고 청구 다음 날입니다. 청구 시 다음 날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입니다. 임차인이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 여기서 포인트 나는 건데 차임 연체했지. 그럼 부속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까 봤던 거고요. 5번입니다. 몇 기 차임? 1기 차임 연체하면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 무효죠. 누구한테 불리하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몇 기 차임 연체해야 돼? 2기. 1기 줄일 수는 없어요. 됐어요? 답이 그래서 몇 번이요? 3번이지.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시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결정시가 판결시가 아니고 결정시가 아니고 청구시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쟁점 12번 동의받지 않은 전대차 갑니다. 자, 일단은 동의한 것부터 봅니다. 동의한 거. 동의한 거 두 문제.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임대 동의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전대를 해줬어? 병에게 전대를 해줬네. 전차인. 맞아요? 동의했었어요. 자, 그러면 기업번. 자, 우리 판서부터 보세요. 89페이지. 89페이지 옆에 동의 있는 양도 전대 나오죠? 자, 동의 있는 양도는 넘어가는 거고 전대만 보면 돼. 자, 일단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각각 을이 갑이 노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해지하더라도 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해지 통고는 몇 월이 지나면? 임대인 해지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하고요. 임대 청구권. 자, 동의를 해줬어요. 그 계약기가 끝나면은 전차인이 직접 내하고 임대하자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냈을 때는 지상물 매수권,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다고 했었지.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기업번 보겠습니다. 자,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다는 거야. 이 기업번. 각각 을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병역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기업번 맞는 것 같아. 맞죠? 631조입니다. 맞는 내용이야. 기업번 맞아. 니은번은 전대차 종료 시에 벽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할 수 있다. 자, 니은번 때문에 훅 간 사람들 많습니다. 자, 부속물은 누구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켜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잖아. 그러면 을이 돼야 돼? 갑이 돼야 돼? 갑이지. 그 뭐가 잘못됐어? 을이 잘못됐어?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이 전차인이잖아.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 아니고 갑이 누군데? 임대인이야. 그래서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만 매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 을이 임대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을이 아니고 뭐로 고쳐야 돼? 갑. 이때 뭡니까? 난리 났습니다. 이거 이 답이 이상하다 그러고 을이 아니고 뭔데요? 갑이다 이 말이야. 저희도 와가지고 이거 문제 이상하다고 막 내도 을이 아니고 갑입니다. 이랬었어요. 수강생들이 이해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하나 갖고 더러운 놈도 막 그래도 더러워도 어쩔 수 없어. 떨어뜨리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거든. 알겠죠? 그러면 임대인으로 내면 다 맞추거든.
그러니까 갑을 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을이 임찬인데 그걸 모르게 어렵게 만들어낸 거야. 더러운 놈들이야. 응? 자, 그래서 을을 뭐로 고쳐야 돼? 갑으로. 그럼 기업번은 맞는데 니은은 틀린 거지. 디귿번 갑니다.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직접 명도하면 을에게 임차인에게 명도 의무를 면하죠. 맞죠? 자 보세요. 얘가 이제 뭡니까? 얘한테 반환하고 반환해야 되는데 얘가 반환하고 얘가 반환해야 되잖아. 근데 직접 반환하면 내가 이제 얘한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엔 갑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케이? 면한다라고 쳐야 됩니다. 디귿번 X. 리얼번. 을의 차임 면책 2기 차임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몇 기 차임 면차했어? 2기 차임. 갑은 병에 대한 그 사유의 통지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가 있다. 법정 해지 사유 아닙니까? 그래서 통지하지 않아도 법정 해지 사유 2기 차임 면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맞는 거야. 리얼번 맞아. 그러면 기억하고 리얼이죠. 옳은 거.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가서 2번 문제. 갑은 자기 소유 X 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 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로서 X 건물의 전부를 병에게 월 차임 70만 원에 2년간 전대했다. 어이구, 이게 7년 맞죠? 2년. 70만 원 2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X 뭡니까? 창고 건물이네. 누구한테? 을에게 60만 원. 월 60만 원. 했고. 자, 임대를 했고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X 건물의 전부를 병에게 자, 70만 원에 2년간 70만 원. 2년간 전대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틀린 거. 자, 1번입니다. 그럼 동의해줬어, 안 해줬어? 핵심 단어 그겁니다. 찾아야 돼. 동의를 얻어서 전대해줬다. 10만 원 더 남겨먹네. 임차인은. 자, 각각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위에 나왔잖아. 위에 문제 풀어봤잖아. 맞죠? 소멸하지 않는다 해야 돼. 1번 틀렸지? 맞죠? 맞습니다. 답이 1번이네. 간단하네.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월차임 60만 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병은 직접 갑에게 월차임이 60만 원 맞습니까? 자, 70만 원이지. 70이지. 60만 원 누가 부담하는 거야?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잖아. 전차인 얼마 부담한다고 할까? 70만 원. 맞죠? 자, 그래서 70만 원 의무를 부담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그래 됐고. 그다음에 60만 원 맞지? 60만 원 맞지? 왜냐하면은 70만 원하고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을하고 얘기했고 그러면 얘가 60만 원 주면 되잖아. 맞죠? 60만 원 주면 이제 되는 거지. 얘한테 10만 원 주고 뭐. 맞죠?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10만 원 더 챙기니까. 그럼 2번 맞는 거네. 1번 답이었고 2번. 갑은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갑이 누구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이 아까 얼마나 했어요? 60만 원. 6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에 대한 차임 면책이 120만 원에 달하면 몇 기 차임 면책했어? 2기 차임. 갑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하는 경우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아까 봤다. 2기 차임 면책하면 법정 해지 사유이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가 있다. 위에 26회 때 문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 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병은 갑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전에 있는 전대차와 동일한 대권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자, 보세요. 전대차 기간이 만료됐어. 맞죠? 병이 갑에게 전에 있는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요때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
창고 건물. 자, 그리고 2년 전대했다. 그러면 요 기간이 3년이잖아, 처음에는. 3년이 기간이니까 아직 기간 남아있는 거지.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기간 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3번하고 4번이 이제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는 겁니다. 자, 틀린 거 한번 볼게요. 각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역에 전대했다. 자, 우리 판소부터 한번 보세요. 동의 없이 양도전대했을 때는 양도전대 계약은 뭐라 했어 아까? 유효. 나와있죠? 자, 근데 동의를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면 담보 책임지고요. 자, 그러면 동의 없이 병이 점유하기 때문에 무슨 점유야? 불법 점유야. 그러면 임대인은 방해 제거 청구하고 손배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왜 없습니까? 을로부터 차임을 받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양도됐으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자, 문제 갑시다. 자, 보겠습니다. 1번은 맞습니까? 동의 없이 양도전대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고. 2번은 을은 병에게 동의 받아줘야 되잖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아요. 3번은 을이 병의 전대차 관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임대차가 존속한다는 얘기는 차임을 잘 주고 있다는 얘기야. 누가 잘 주고 있어? 임차인이. 그러면 손배 초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을의 건물의 소부분을 병행에 사용했다. 소부분을 사용하게 할 때는 동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 문방구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 뭡니까? 튀김하고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따로 소부분 임대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틀린 것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갑 소유 엑스토지의 건물 소유 목적을 하는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역에 전대했다. 자, 동의 없이 전대했죠? 틀린 것은. 자, 1번 맞지요?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하다. 2번은요? 갑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으면 엑스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종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차임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누가? 병인태. 을하고 계약돼 있잖아. 을이 차임을 주면은 병인태 못한다고요. 자, 그리고 3번 아까 봤던 겁니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 엑스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 차임 상당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존속하니까 을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받잖아. 그럼 손해 생길 게 없지. 이랬어? 자, 그 다음에 4번. 만약 을이 엑스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자, 토지를 임차했는데 건물을 등기했잖아. 622조야.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맞죠? 622조. 자,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보존 등기를 하면은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고 매수할 수도 있답니다. 4번 틀렸고 5번 어떻습니까? 만약 을이 엑스토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다면 을은 건물 매수권 인정되지 않는다. 넘겨붙잖아.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맞죠? 그럼 매수권 인정 안 됩니다.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건물 지었는데 그 건물 소유권을 넘겨붙다니까. 그러면 내게 아니잖아. 매수 청구도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4번이지, 4번. 622조 내용입니다.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고 매수할 수가 있답니다. 20분이나 빨리 맞췄어요. 맞죠? 자, 머리가 지금 폭발할 것 같지만은, 맞죠? 집에 가서 밥 드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 치기 전에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뭡니까? 우리 지금
민법, 총칙, 물권법, 특별법 하고 했잖아. 물권법 지금 안 했네. 맞죠? 했던 거 좀 쭉 한번 보시면 성적이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예, 눌러주시고 자,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